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세 무관한 업종들 뭐 금융이나 뭐 엔터나 통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서 트럼프가 상승과 하락 종목을 결정지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뭐 전기전자 중심으로 대규모 이제 매도를 했고요. 뭐 알테오 코스닥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이제 알테오젠이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우선 뭐 우리 증시 발목을 잡은 건 반도체 관련된 이슈였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측에서 트럼프의 어떤 국가 효율부 수장이 공동 수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이전에 이제 낭비성 보조금을 밀어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감찰관들이 이 과정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뭐 나중에 이제 문제 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리비안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죠. 여기에 이제 대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66억 달러 정도. 그러면서 뭐 일자리 7,500개 생긴다. 이게 명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일자리당 88만 달러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거냐.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반도체 플러스 전기차를 저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 이제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어젠가 그제 또 뉴스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좀 악재성 재료들이 겹치면서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플러스 SK 하이닉스 조합이 좀 밀렸고 이게 이제 지수를 또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있었는데 뭐 몇몇 이제 대상자들 쭉 리스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특정 인물을 좀 주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특정 인물을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큰 폭의 인사 이동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가늠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코스피 지수를 대략적으로 한 23포인트 정도 떨어뜨린 거거든요. 22포인트, 23포인트 정도 뺐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종목 빼면 플러스예요. 예, 플러스로 끝난 거죠. 근데 어쨌든 두 종목의 매도세가 워낙 강하고 또 앞서 이제 그 전기차 업체에 대한 어떤 대출까지 문제 삼으니까 또 2차 전지도 빠지고 그래서 시가총액 빅5 중에서 4개가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은근히 호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괜찮은 뉴스들이 없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직접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저게 우리나라가 배제된 거기 때문에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전쟁 리스크가 축소가 된다라는 거는 외환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또 채권 시장도 좀 안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교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죠. 둘이 다이렉트로 대화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 리스크가 축소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것도 이렇게 아쉽긴 하나 뭐 그냥 중립 정도는 되는 재료고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또 자사주 사들인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근데 오늘 뭐 관세 이슈 때문에 이제 붙여버린 상태가 됐고 그리고 하루 전이긴 한데 한국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이제 외환수합부 그러니까 급할 때 돈 서로 갖다 쓰는 거 이걸 이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원달러 환율 1,400원 넘어가니까 환율을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또 되게 중요한 위치라서 이런 것들은 나름은 다 이제 뭐 주식시장에 괜찮은 재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뭐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리고 시장 전체로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이런 어떤 중립 이상의 재료들보다는 그냥 주로 이제 관세 가지고 트럼프 발언 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를 그냥 갈라버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그 차트를 보면 몸통이 되게 작아졌잖아요. 캔들이 되게 작아졌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축소가 됐다라는 거고 주가는 더 플러스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제약주는 정신 차리고 보니 뭐 관세하고 상관없잖아 상대적으로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일라일리가 또 제법 올라갔잖아요. 암젠이 빠지긴 했지만 그 외 제약주들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반대쪽 시소 역할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고 뭐 엔터주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저 관세하고 상관없는 업종. 예,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겠고, 통신지도 이것도 관세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저께 그, 머스크가 무인 드론 공격, 무기, 뭐 이런 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인으로 가려면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엮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움직였고, 다음에 역시 이것도 삼성화재를 비롯한 보험주들도 배당 플러스
이것도 이제 관세하고 상관없는 업종. 이렇게 돼서 이제 관세하고 엮여 있느냐, 엮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시소가 이제 반대쪽과 그 반대쪽에 이렇게 가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제법 팔았는데, 근데 이게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특별히 많이 했던 건 아니에요. 보시면 오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은 29.4%였거든요. 어제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9%대가 낮은 쪽에 들어가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많이 팔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수가 되게 줄었죠. 어제 비중이 28%였는데 오늘 25%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판 날은 아니다. 근데 많이 판 날은 아닌데 똑같이 팔아도 하필이면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에 집중적으로 던지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오늘 외국인들 한 3,700억 팔았는데 딱 떨어지게 3,700억이 삼성전자 플러스 SK 하이닉스였어요.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그러니까 순매도 4위가 고려아연인데 120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의 진심이었던 날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이제 이쪽에 매도를 좀 집중을 해서 그렇지, 이게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금이 오늘 좀 빠져나간 것 같고, 매수 쪽은 뭐 네이버, SK텔레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방산주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종목들은 관세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로에서 볼 때 관세하고 상관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이도 트럼프가 선호한다는 종목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뭐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팔았죠. 이게 사실 이게 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외국인이 삼성전자 파는 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데, 기관이 같이 가세를 한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낙폭이 좀 작았어야 되는 게 더 커졌죠. 그리고 매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하고 상관없는 종목군들 쪽으로 쭉 매수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터주, 예, 그 다음에 뭐 제약주, 로봇주, 반도체, 이제 골라서 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이제 파는 쪽도 물론 있었는데, 하여간 좀 골라서 업종 내에서는 이제 구분을 하는 선별적으로 남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쪽에는 뭐 반도체 쭉, 테크잉, HPSB, PSK 홀딩스, 뭐 이오테크닉스, ISC 하여튼 쭉 보면 코미코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로 분류가 될 만한 종목들을 좀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이제 매수는 알테오젠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을, 로봇주,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을 이제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매수하는 환경은 일단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ETF 자금 추이를 봐도 미국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유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뭐 활동적으로 연속으로 쭉쭉 매수하기는 이제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어떤 뭐 계기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계기는 제가 보기엔 이제 환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뭐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서 보면 그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 이거 오늘 미증시에서 보면 오늘 미국에서 관세 이슈가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지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거든요. 이게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내일 오늘하고 달라지려면 이제 미국에서 전차 군단이 약했잖아요. 자동차 많이 빠지고 반도체 빠지고, 이 구도가 좀 뒤집어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7 넘어갔다가, 제가 이제 107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넘어가 버렸었잖아요. 근데 다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유지가 되느냐.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외국인들이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집중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수출 환경 이런 것들을 꺾는 요인이 된다. 이래버리면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죠. 그래서 외국 투자들이 오늘은 매도를 줄이고, 매수를 줄이고 매도는 제자리가 됐었는데,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매도 자체가, 매도 비중이 뭐 30% 초반 중반 이렇게 돼버리면 좀 낙폭이 커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알테오젠, 2차 전지,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이제 2차 전지로 갈 수도 있고, 알테오젠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알테오젠으로 이제 일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2단계에서 매집해서 새로 올린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순환하면서 뱅뱅 돌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의 종목들도 좀 주목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시황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 요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좀 고점이 나와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한동안 또 코스피가 고전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게 보시면 달러 인덱스하고 코스피하고 추이인데 물론 이제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 데칼코마니 같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황 자체가 완전히 풀리려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달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돈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고 달러가 세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지표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달러 인덱스가 좀 빠져줘야 우리 증시가 좀 숨통이 트이고 대형주들이 움직일 공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달러 인덱스라서 이제 큰 중장기적인 시황은 이게 풀어지는지 여부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수가 최근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막 120포인트 막 이렇게 올라온 상태라서 지수 자체의 조정이 이렇게 새삼스럽거나 놀랍거나 이제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트럼프가 지금 임기를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가 쭉쭉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쭉 가다가 제가 뭐 그런 표현 들었죠. 그러니까 반등하다가 한 번씩 또 좀 조심하다가 반등하다 조심하다 이런 구간이 좀 이어질 것 같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센 종목들은 센 종목대로 보고 좀 못나게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장기적인 추세에서 중요한 지지선 위치에 있거나 그거 살짝 깬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변화도 체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